안녕하세요, 나이스뱅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방 전지역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대해서 9월 26일 날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가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그리고 경기 외곽 5곳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그리고 세종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해제지역 및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을 제외한 지방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만 해제하면은 큰 의미가 없죠. 이 부분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안전장치를 2개, 3개 했던 거를 1개를 안전장치를 풀었으니까 또 다음에 상황을 보면은 또 안전장치를 풀겠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조정지역이 해제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보면 지방광역시는 다 해제가 됐습니다. 부산, 해운대 수영 동네 등등 해서 다 해제가 됐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수영 정도는 일부 남겨두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전면 해제가 됐고, 대구 또한 마찬가지로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도 마찬가지로 전면 해제가 됐고요. 대전 또한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광역시는 다 이제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세종시도 지금 집값 하락폭이 많이 일어났지만 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은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적은 미분양 현황, 그리고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종 같은 경우는 청약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청약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만 유일하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면, 수도권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이 가파른 인천을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우선 해제한다 라고 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서남동, 연수구 이 세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 단계 낮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남겨두고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또한 외곽지역인 안성, 평택, 그리고 동두천, 양주, 파주 이 5곳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며, 서울과 인접지역은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 규제 지역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보면 9월 26일 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주에 26일 전에 잔금을 치르거나 하시는 분들은 26일 이후로 미루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잔금 취소가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6일 이후에 개정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그대로 남겨두고,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없고요.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지구를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만 해서 미추홀이라든지 연수남동, 부평, 계양 이런 데는 그대로 조정지역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있던 곳을 전부 전면 해제했습니다. 없죠. 전부 다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 비규제 지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종만 유일하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정지역 해제가 되면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보면 일단 청약 조건이 변경이 됩니다. 기존에 세대원이 청약이 안 됐죠. 그러나 이제는 세대원이 청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이 완화가 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변경이 되는데 1년에서 3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로 대폭 하향되고요.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하가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크죠. 다주택자들한테는. 그리고 이 부분도 8%에서 1%에서 3%까지 취득세가 배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년 보유 시 양도세 일반 과세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또한 8%였던 것이 1에서 3%이기 때문에 이제 집을 구매할 시 취득세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은 우리가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기존 조정지역일 때는 LTV가 50%였던 것이 70%로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DTI 또한 60%로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정지역일 때 이 번거로웠던 자금 조달 계획서, 이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좀 간편하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양권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2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이 60%.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처분 서약이 없습니다. 처분 서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한 채를 기존에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채를 더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내가 조정지역일 때 하나를 구매를 했다면 분명히 처분 서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집을 하나 사면은 이 약정 위반이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시에 1주택 처분 조건이 없어집니다. 또한 다주택자들은 이 시세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지죠. 기존에는 다주택자들이 조정지역일 때는 대출이 30% 아니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됐지만 이제는 60%까지는 다주택자들도 대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다주택자 전세 퇴거 자금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으실 때 꼼꼼히 확인하시고 대출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판단이 취득 시점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미 조정 대상일 때 취득한 경우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되더라도 거주 요건 2년을 맞춰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에도 비조정 지역이었고 조정 지역 기간이 지나서 이번 개정으로 다시 비조정이 되었다면 거주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규제 지역은 지방은 전면 해제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방향은 바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분간 시장 상황이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대출 규제하고 금리가 안정이 돼야지만이 아마 좀 더 실입주자라든지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자적인 부담 때문에 관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DSR하고 DTI 이 부분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장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투자자들한테는 아무래도 규제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방으로 좀 더 투자 심리는 붙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실입주자분들은
아무래도 소득적인 부분,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 실입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라든지 그렇게 뭐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걸리는 거는 이 DSR이죠. 그리고 DTR. 이 부분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 집을 대출을 받아서 사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월세 내는 거나 집을 사서 대출 이자를 내는 걸 비교했을 때 대출 이자를 내는 게 싸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집을 사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일단 집이 소유가 돼야 생활이 안정이 됩니다.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아서 집이 불안정하고 이사를 계속 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집을 취득을 해서 생활에 일단 안정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반 생활하는데 좀 더 많이 안정적으로 생활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DSR하고 DTI 이 부분이 완화가 돼야지만이 우리 서민들이나 실입주자분들이 좀 더 집을 장만하는데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좀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움직일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입주자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금리도 좀 더 안정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안 풀리면 이 조정지역이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으시는 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뱅크였습니다.